다음 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은행을 이끌 총재도 바뀝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창용 총재 후보자는 취임과 함께 물가와 성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요.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과 경기를 살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새 정부의 금융산업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는 임지희 기자가 전합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 3.1%보다 크게 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10년 만에 4%를 뚫더니 안팎으로 상방 압력이 거세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설상가상 미국은 금리를 단번에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습니다. 연말이면 한미 금리 역전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돼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진단에 따르는 처방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.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다음 달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켜진 상황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동시에 새 수장을 맡습니다.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초반부터 미묘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. 돈줄을 재려는 한은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돈을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나라 빚은 늘고 대출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. 가뜩이나 고물가로 신음하는데 시중에 돈이 늘어 들썩이는 물가도 더 자극받게 됩니다.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가계빚이 다시 불어날 우려도 나옵니다.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. 어두운 경기 전망도 숙제입니다. 국채금리는 장단기 가릴 것 없이 뛰면서 3년물과 10년물 금리 차는 2년 반 만에 가장 근접했습니다.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보다 낮은 역전 가능성까지 점쳐질 만큼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됩니다. 일단은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성장 쪽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. 중앙은행이 정부랑 긴장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, 다만 이제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는 이제 정책 조화를 할 것인지. 경기와 물가를 둘러싼 악재 속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.